나 오늘 힘들어. 나 너무 슬퍼.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지? 이렇게 좋은 날에 다른 사람들 다 놀고 있는데 나는 왜 지금 이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나 혼자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야 되지? 왜 나 혼자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지? 갑자기 나 너무 슬퍼. 나 우울해. 나 너무 슬퍼. 나 너무 힘든 것 같아. 나 너무 불쌍한 것 같아.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이요. 절대 핑계대지 마세요. 본인 스스로가 진짜 추해 보여요. 정말 비겁해 보이고요. 찌질해 보이기 때문에 핑계 될 일을 만들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요. 진짜는요. 가짜를 알아보고요. 진짜는요. 진짜를 알아봐요. 네,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그런 식으로 치장을 한다고 해서 본인이 진짜가 되진 않아요. 본인 자체를 진짜로 만들세요. 아주 순간적으로 끼리끼리 그런 비슷한 류끼리는 어울리겠죠. 그러면서 인기몰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가지 않아요. 정말 비참해지거든요. 그 비참해지는 순간까지 그걸 끌고 가느냐, 끌고 가지 않느냐, 그건 본인 선택인 것 같아요. 겸손이 때때로는 약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제가 되게 극혐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제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고, 제가 진짜 너무 창피하고 쪽팔리고 추하고 비겁하고 찌질한 짓을 다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니까 정말 나쁘게 듣지 마세요. 좀 제발 꼬아서 듣지도 마시고. 오늘 아주 타이트하게 간결하게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언니가 좀 깨우친? 36년 동안 살면서 나를 언니가 좀 거의 완성 단계로 깨우친 언니의 삶의 습관 및 삶의 가치, 그 다음에 인생관에 대해서 잠깐 아주 짧게 10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하면은 좀 도움이 됐으면 싶고, 이게 도움이 분명히 될 거고, 그리고 이렇게 고쳐나가면 분명히 잘 될 거거든요. 분명히 잘 될 건데 언니 그거 확신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귀 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흘려듣지 말고. 물론 사람마다 성격은 다 다르고, 언니는 성격이 좀 센 편이에요. 언니 MBTI나 인적성, 인성검사인가 얼마 전에 친구가 보내줬는데 그런 거 보니까 언니가 성격이 상당히 센 편인데, 그래서 이게 좀 유하신 분들한테는 좀 거부감이 될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냥 콧방귀 끼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거를 깨닫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고, 나름 오랜 수련을 했고, 나름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언니가 고통스러운 일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런 고통스럽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언니가 설명해준 걸로 좀 쉽게 깨달았으면 싶어서 언니가 카메라를 켰어. 그냥 언니는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첫 번째, 사는 것 자체가 시험의 연속이에요. 정말 푸는 문제의 시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시험할 때도 있고, 상사한테 시험 받을 때도 있고요, 직장에서 시험 받을 때도 있고요. 정말 매 삶이 시험의 연속이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본인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무너질 때가 상당히 많고, 정말 일을 빡세게 막판 스퍼트를 빵 쳐가지고 나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힘이 딸리고 체력이 딸리는 것보다도 감정 상태가 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체력보다도. 물론 체력이 딸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태는 감정 상태가 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감정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 감정 때문에 나 오늘 힘들어. 나 너무 슬퍼.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지? 이렇게 좋은 날에 다른 사람들 다 놀고 있는데 나는 왜 지금 이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나 혼자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야 되지? 왜 나 혼자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지? 갑자기 나 너무 슬퍼. 나 우울해. 나 너무 슬퍼. 나 너무 힘든 것 같아. 나 너무 불쌍한 것 같아.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이요. 철저하게 자기 감정을 무시하세요. 뭐가 됐든 간에요. 시험이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가 바로 코앞인 경우, 그냥 본인 자신의 감정을 철저하게 무시하세요. 그거는 나중에 결과 나오고 돌보면 돼요. 철저하게 무시하세요. 두 번째는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 나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야 그게 되냐? 야 아무도 안 한 거면 이유가 있지 않겠어? 그걸 네가 한다고 해서 되겠어? 이런 사람들 다 손절하세요. 필요 하나도 없고요. 본인 인생에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손절하세요. 손절만이 답입니다. 진짜로요. 본인이 나아가는 거에 자꾸 걸림돌이 되고요. 본인이 나아가려고 하는 거를 자꾸 끌어서 밑으로 당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손절하고 잊고 사세요. 그 사람들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요, 언니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뉴스를 봐요. 뉴스를 핸드폰부터 켜고 핸드폰에서 뉴스를 봐요. 점심엔 또 뭐 하냐면요, 점심시간에 뉴스를 봐요. 저녁 시간에 뭐 하냐면요, 자기 전에 뉴스를 봐요. 뉴스를 보는 이유는, 뉴스를 보게 되면, 저도 어렸을 때 어른들이 뉴스 봐라, 신문 봐라 이러는데 이해가 안 갔거든. 근데 뉴스나 신문을 보게 되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이고요, 넓은 시각이 생겨요. 거기에 왜 그러냐면, 또 알려줄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고, 경제가 보여요. 정치가 보이고요, 되게 막 과학 분야, 예술 분야 다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있잖아, 그게
하나로 다 연결이 돼. 이게 다 그물처럼 다 연결이 돼서 짜져 있거든요.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세 번째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잘하는지 그걸 제대로 판단을 하세요.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잘하는 것은요, 잘하는데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고요, 좋아하지만 잘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잘하는 거를 좋아하게끔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좋아하는 거를 잘하게끔 만드는 건 상당히 힘들어요. 저희 고객님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컴퓨터공학과 전공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 전공이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글쓰기를 하고 싶대요. 근데 저는 그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컴퓨터공학 전공이시면 그 전공인 거를 그냥 열심히 하셔라. 열심히 하면서 그거를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되면 나중에 글 쓸 때 이거를 글 쓰시는 분들 중에 컴공 전공이신 분이 몇이나 될까요? 오히려 본인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요소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글을 쓸 때 나중에. 그래서 저는 그거를 꼭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음악을 좋아했고요, 그림을 좋아했고요, 체육을 좋아하고, 저는 공부 쪽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 공부하는 걸 그냥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의사가 됐는데, 의사가 된다고 해서 제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영상을 만들고 편집을 하고 그리고 유튜브를 하잖아요. 여기에 제가 BGM 같은 거 까는 거랑 그 다음에 화면 구도, 화면 썸네일 할 때 이런 것도 다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요. 심지어 제가 고객님들 얼굴 디자인도 하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사람 일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그 상황에 정말 충실하세요. 철저하게 충실하세요. 결국엔 나중에 그게 하나하나 모여서 나중엔 그게 자기 삶에 도움이 돼요. 여섯 번째, 운전하시는 분. 여기 10대만 보는 거 아니죠?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막 있는 걸 다 알아요. 운전하시는 분. 저는요, 운전하시는 분한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 양보하세요. 양보하면요, 앞에서 쌍깜빡이를 빡빡빡 켜주면은 그날 하루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날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물론 그 깜빡이를 안 켜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유 유치하다, 쪼잔한 것 이러고 넘어가면 돼요. 양보는 무조건 하세요. 운전할 때 양보 안 하고, 운전할 때 제일 쓸데없는 건 경쟁심이거든요. 그 경쟁심을요, 운전하는 데 쓰지 말고 자기 자신한테 한번 써보실까요? 예를 들면 솔직히 저는 남을 신경을 아예 안 써요. 상대방한테 관심 없고요, 주변한테 관심 1도 없어요, 저는. 근데 이기적으로 굴라는 게 아니라요, 자기 자신한테 집중을 하세요. 자기 자신한테 집중을 하고 경쟁심을 가져도 남하고 경쟁심이기보다는 자기 스스로한테 경쟁심을 가지세요. 예를 들어서 쉽게 공부를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나 10단원까지 오늘 끝낼 거야. 오늘 이제 책 막 폈는데 오늘 10단원까지 끝낼 거야. 내가 그러면 10단원까지 끝내려면 자, 지금 이게 몇 페이지지? 그거를 어느 정도 등분으로 5등분으로 나눌까? 5등분으로 나눠서 오늘 내가 지금 아침 6시니까 아침 6시부터 이따 저녁 6시, 저녁 8시까지는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한 14시간 동안 끝낼 수 있지 않을까? 늦어도 9시, 15시간 정도면 끝내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 세션당 3시간을 잡자.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밥 먹는 시간이요? 밥을 중간에 딱 쉬면서 1시간을 쉬어가면서 밥 먹는 거 저는 별로 추천 안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공부하면서 조금씩 집어먹을 거 빨리빨리 집어먹을 거 집어 드시고, 저는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근데 지금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거를 그렇게 무리해서 하라기보다도 중간에 이제 9시 끝나야 될 거를 10시에 끝나면 되죠. 그러면 1시간 점심시간 가지면 되잖아요. 그리고 10시 끝나고 밥 드시면 되니까 뭐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12시까지 미루고 1시에 밥을 1시간, 뭐 2시간 점심, 저녁 시간, 밥 시간 2시간을 가지시던가, 이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고. 근데 결국에는 그 목표치를 그날 끝내냐 안 끝내냐가 관건인데, 끝내고 나면은 본인 스스로한테 경쟁심을 본인 스스로한테 가지라고 했잖아요. 끝내는지 안 끝내는지 본인 스스로한테 내기를 거세요. 내기를 걸고 끝냈으면 본인 스스로한테 상을 주면 돼요. 예를 들면 휴식 몇 시간, 또는 맛있는 음식 오늘 사 먹어야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한테 상으로 주세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 얘기할게요. 8번째, 핑계 대지 마세요. 정말 제가 진짜 제일 싫어하는 게 핑계거든요. 저도 핑계를 예전에 정말 많이 댔던 사람이고, 제가 핑계를 대면 될수록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고 추해지고 진짜 뭐 없어 보인다는 걸 제가 너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핑계를 대는 순간 다른 사람들 모를 것 같죠? 다른 사람들은요, 본인이 핑계 대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는 맞아 그랬구나 해도 뒤에 가서는요, 에휴 지가 그래서 그래놓고 뭐 저렇게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분명히 나옵니다. 절대 핑계 대지 마세요. 본인 스스로가 진짜 추해 보여요. 정말 비겁해 보이고요, 찌질해 보이기 때문에 핑계
될 일을 만들지 마시고요. 그리고 핑계를 대지 마시고 그냥 그 사실 자체를 그냥 직시해서 그냥 말을 하세요. 꼭 굳이 말을 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저는 그게 오히려 본인 스스로한테 더 용기가 생기고 더 멋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발전에도 좋아요. 핑계는 곧 합리화로 연결이 되니까 제발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9번째, 우리 기분이 다운될 때 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이 다운될 때 분명히 있거든요. 있잖아요. 우리나라 K-팝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남자분들보다 여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블랙핑크, 뭐 나연 막 이런 분 되게 좋아해요. 신나는 음악 미친 듯이 틀어놓고 기분을 업하세요. 계속. 그리고 디즈니 음악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디즈니 미친 듯이 들으세요. 너무 좋아요. 라푼젤. 저는 개인적으로 라푼젤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무튼 그런 거를 들으면서 본인 스스로의 기분을 환기시키세요. 벤틸레이션을 시키고. 우리 그리고 10번째. 우리 진짜 시장은 하지 맙시다. 이게 뭐냐면 저는 이런 사람, 저도 예전에 제가 되게 극혐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제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고, 제가 진짜 너무 창피하고 쪽팔리고 추하고 비겁하고 찌질한 짓을 다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니까 정말 나쁘게 듣지 마세요. 좀 제발 꼬아서 듣지도 마시고. 저는 거칠해하는 걸 상당히 안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버는 수준이 있죠. 버는 수준이 있고, 예를 들어 학생이면 자기 집이 정말 부잣집이 아닌 이상 부모님 등골 빼먹는 수준으로 자기 스스로를 명품 치장할 이유가 없고요. 그래봤자 본인은 알죠. 자기는 가짜라는 걸. 네.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겉에 명품을 쳐 바르고 아무리 겉에 막 그런 거를 치장을 한다고 해서 본인 스스로가 진짜가 되진 않거든요. 중요한 건요, 진짜는요 가짜를 알아보고요, 진짜는요 진짜를 알아봐요. 예,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그런 식으로 치장을 한다고 해서 본인이 진짜가 되진 않아요. 본인 자체를 진짜로 만들세요. 본인 자체를 진짜로 만들면요, 본인 스스로가 아무 로고가 없는 자라 티셔츠를 입어도요 사람들은 명품으로 봐요. 이게 정말 그래요. 진짜 그럽니다. 그리고 본인이 진짜가 되면요, 그냥 싼 브랜드 옷을 입게 되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아 쟤는 좋은 옷이 없나 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저 사람 검소하다라고 봐요. 또는 저 사람 브랜드 신경 하나도 안 쓰는구나, 그렇게 보지 본인을 얕잡아 보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본인이 진짜가 아닌 가짜임에도 겉에 포장지만 진짜를 두른다고 해서 그거를 높이 사진 않아요. 아주 순간적으로 끼리끼리 그런 비슷한 류끼리는 어울리겠죠. 그러면서 인기몰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가지 않아요. 정말 비참해지거든요. 그 비참해지는 순간까지 그걸 끌고 가느냐 끌고 가지 않느냐, 그건 본인 선택인 것 같아요. 딱 이렇게 10가지 인생 사는데 정말 저는 이게 큰 도움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큰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추가 더 할게요. 겸손함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는 겸손함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지도 그렇게 싫지도 않아요. 자기가 잘하는 거는요, 잘한다고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기가 잘난 척하는 것과 잘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잘난 척하는 거는 잘하지 못하는데 잘한다고 하는 걸 잘난 척한다고 하는 거지, 잘하는 거를 잘한다고 하는 거 가지고 잘난 척한다고 하는 거는 그걸 주변에서 보는 사람이 꼬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겸손이 때때로는 약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본인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그 상황과 환경을 또는 시기를 보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본인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너무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제 이래라 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자, 여기까지. 그리고 끝할게요. She was 15, spinning in a daydream, waiting, counting and